이번 2025학년도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 어떻게 이제 미대 입시가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하고 또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내용들을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 못지않게 입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궁금한 점들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제가 이따가 설명회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반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시, 그 다음에 정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때 시기를 놓고 생각을 하면 수시는 보통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10월, 11월에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수능 이전에 대부분 합격 발표가 나요. 수능 이후에 발표가 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능 이전에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까지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최저학력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11월 셋째 주 목요일날, 이거 현재는 지금 올해 23학년도 아이들의 수능일이고요. 우리 친구들은 내년 2024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날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16일날 수능을 보고 난 후에 그때서부터는 정시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정시는 그 다음 해에 1월 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보는 시험을 가분 시험이라고 하고 1월 중순에 보는 시험을 나군, 그다음 1월 말에 보는 시험을 다군 해서 총 1월 말이 되면 최종적으로 아이들의 입시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11월 정도면 웬만한 입시가 다 마무리되는 거고, 정시까지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1월까지 입시가 마무리됩니다. 2025학년도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건 전반적인 이제 대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대학을 봤을 때 2024학년도 입시 전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큰 변화는 없고 그냥 세부적으로 반영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걸로 발표를 하였고, 그 다음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학교폭력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미대 아이들이 크게 신경 쓸 부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학교 폭력에 연관되어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하위권 대학,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에서는 정시보다는 수시 위주로 아이들을 선발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정시 선발을 아예 없애고 수시로만 선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수시 쪽으로 조금 더 인원수를 많이 뽑고 정시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대, 이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 홍대는 정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대랑 고대는 수시에서만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에서는 실기 전형으로 아이들 선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학 전형으로 들어가 보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실기 실적 전형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홍대나 이대, 고대에서도 이 친구들이 비실기, 실기를 보지 않고 오는 전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술을 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을 한다든지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을 할 때 미술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대 같은 경우도 몇 년간 실기대회가 없었는데 실기대회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내용을 쓸 때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실기시험을 보거나 이런 걸 가지고 미술활동 보고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보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실기 실적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이제 바뀐 내용들을 살펴보면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이제 정시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가 서울대, 국민대 학교들이 있는데, 국민대학교도 과에 따라서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업디자인과 의상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부터 면접을 보는 걸로 이야기를 됐습니다. 이제 면접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친구들이 와서 시험을 볼 때 외워서 그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주제를 놓고 내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어떻게 풀었는지 이 실기 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까지도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접 자체도 실기에 포함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자유표현이라고 소묘로 그림을 그리지만 자유표현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를 발상가 표현이라는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학생 등의 창의적인 부분이라든지 표현력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는 방향으로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서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실기 비중이 60%에서 80%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대부분 실기 비중이 많이 안 반영됐었는데 중위권 대학들이나 하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실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바뀐 게 이제 덕성여자대학교죠. 덕성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실기 100% 선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여대처럼 성적이나 이런 거 다 안 보고 실기로만 아이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실기 100% 전형으로 바뀌었고, 정시에서는 실기가 70%에서 80%로 늘어났습니다. 상명대학교 천안도 마찬가지로 정시에서 실기 비중이 48%에서 60%로 늘었고요. 이제 건국대학교라든지 서울여대, 인하대, 서울시립대 이런 학교들이 바뀐 부분이 뭐냐면 영어 환산 점수가 변동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영어는 상대평가가 아니죠. 절대평가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등급을 딸 때 점수에 맞춰서 등급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과 문과가 없어졌어요. 다 통합돼서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성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영어를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 원래 198점을 줬더라면 197점으로 1점 정도 낮아졌고, 3등급도 196점을 줬더라면 194점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비중이 있는 학교들, 보통 영어의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대부분 30% 이하거나 선택 과목인 경우들이 많거나 아니면 가산점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영어의 비중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 폭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통 이제 상위권 대학은 영어는 2등급 이상 됐을 때 지원을 하시는 데 맞고, 그 다음에 중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명대학교 서울도 정시를 없앴습니다. 정시를 없애고 수시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 충원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정시를 선발합니다. 수시 실기도 60%에서 80% 이상 되게끔 실기율 변형을 바꿨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성 캠퍼스를 다빈치 캠퍼스라고 명칭을 바꿨다라는 거고,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산업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합쳐서 융합디자인 학부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디자인 쪽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첨단 미디어 이쪽이라든지 가상현실 이런 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과들도 서로 통합을 해서 친구들한테 시각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산업만 배우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게끔 학교들이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융합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학교들 보면은 융합 디자인 학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한양대도 이렇게 바뀌고 실기가 45%에서 60%로 상향됐습니다.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보는 종이의 화지가 3절 크게 보던 거에서 4절 작게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도 산업디자인과가 아니라 디자인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을 하였고,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일 경우에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 확대시켰다라는 거,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 학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학이 필수였습니다. 수학을 필수로 들어갔던 학과였는데 수학이나 탐구 중에서 선택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가천대학교도 정시가 없어졌습니다. 수시로만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수시에 충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정시에서 비충원 인원을 선발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이게 주요 학교들만 살펴봤을 때는 이 정도 변화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이제 한눈에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요약해 놓은 건데요. 수시는 총 3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비실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실기를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신과 서류와 수능만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 그러니까 이 전형 같은 경우에 3가지를 모두 다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이 성적이 돼야지만 일단 통과를 할 거고, 성적이 통과되면서 서류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미술활동 보고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서류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대도 그렇고 홍대도 그렇고 고려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보통 수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아이들이 지원을 할 때에는 최저 학력 등급이 없는데 비실기로 할 때에는 최저까지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비실기로 우리 아이가 수시 때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내신, 서류, 수능 이 모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전형이 똑같이 실기 전형인데 단계형 전형이 있고 일괄 합산 전형이 있습니다.
단계형 전형은 1단계에서 성적으로 먼저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실기를 보는 전형인데 1단계에도 조건이 필요하고 2단계에도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적과 실기를 모두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1단계에서 성적으로 먼저 아이들을 끊어내고 2단계에서 실기를 보기 때문에 보통 실기 우수 전형, 단계형 전형을 보는 아이들의 성적 컷은 2점 후반대에서 3점 초반대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실기 전형은 성적 분대가 보통 2등급 이내. 물론 이 친구가 3등급이 돼도 4등급이 돼도 비실기 전형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비실기 전형은 성적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등급, 4등급 되는 친구들이 써야 되는 학교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3등급, 4등급 성이라면 실기 전형으로 접근을 했을 때 훨씬 좋은 학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실기를 접근하는 친구들은 2등급 이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어차피 상위권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등급 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보통 단계형 전형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우수 전형 중에서 일괄합산 전형은 성적과 실기를 합쳐서 나온 성적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아이를 선발하는 전형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실기의 비중이 최저 60%, 많게는 100%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성적 점수가 조금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기를 합쳤을 때 최종 점수를 보면은 훨씬 더 점수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성적보다는 실기에 좀 더 비중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가 잘하면 잘할수록 실기 이제 일괄합산 전형은 실기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기에는 6번, 전문대나 특수대를 제외하고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총 6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아이들이 6번 플러스 전문대까지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면 더 많은 기회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6번을 다 쓰기가 어렵죠. 우리 친구들은. 그 이유는 일단 수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10월, 11월에 시험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기 중에 시험을 보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평일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주말에 시험을 봅니다. 그럼 2달간 주말에 시험을 봐봐야 크게 많은 요인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모든 학교를 다 시험을 볼 수가 없고, 시험이 보통 몰려있어요. 한 10월 중순경 이때 제일 많은 학교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학교들을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로 학교를 잘라내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학교를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는 수시를 할 거냐 정시를 할 거냐 이걸 놓고 선택을 했을 때 아이들은 보통 다 수시를 하고 싶어 하죠. 정시보다는 수시를 하고 하는데, 수시는 저희가 하향을 잘 안 시키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절대적으로 난 정시를 안 할 거야, 나는 수시로 다 끝낼 거야, 전문대까지 다 포함해서 나는 정시는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 군데도 쓰고 하향도 하고 상향도 하고 학교를 쓸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학교 욕심도 좀 있고 공부도 성과도 하는 친구라고 하면 정시의 기회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에 하향을 해서 붙어버리면 이 친구는 정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보통 하향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6번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많은 기회를 접하려고 하지 않겠죠. 굳이 여러 개를 할 필요는 없을 거고, 본인이 정시 때 하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학교에 준하는 비슷한 실기를 보는 똑같은 학교를 한 번 더 시험을 본다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수시를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을 보시면 내신 수시 때는 0%가 실기가 100% 들어간 데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기가 60% 정도 반영되는 학교는 내신을 40%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은 실기 전형에서는 수능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신 성적이랑 실기만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고, 수능이 반영이 되는 건 비실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할 때 최저만 있는 경우에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는 이제 내신이랑 반대로 60%에서 100%까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정시는 보면 딱 2가지로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정시도 마찬가지로 비실기가 있습니다. 실기를 보지 않고 수능 성적만 가지고 가는 전형이 있기는 하지만 인원수 자체가 엄청 적어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실기는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형으로 상위권 대학, 서울대라든지 국민대라든지 이대라든지 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형으로 정시에서도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 그 외의 학교들은 일괄합산 전형 수능 점수와 실기 점수를 합쳐서 선발하는 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는 수시보다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습니다. 3번의 기회만 딱 있고, 이 3번도 4년제 대학만 기준으로 했을 때 3번이고, 시기별로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이렇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시는 다 내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능과 실기를 가지고 가는데 유일하게 국민대에서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이 반영이 돼요. 1단계에서 내신이 30%, 수능이 70%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내신에 힘이 크게 없습니다. 수능에다 더 힘을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1단계에서 내신은 큰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은 0에서 70%, 똑같은 학교라고 보더라도 수시 때보다 정시 때 실기의 비율이 좀 더 낮습니다. 성적을 좀 더 많이 보고 정시 때 성적을 좀 더 많이 보고 실기의 비중이 조금 적은 편인데, 중하위권 대학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기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기 반영은 30%에서 100%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시 전형들을 살펴보면은, 수시는 이제 내신이라고 학생부라고 얘기하는 게 크게 교과, 비교과로 나뉘어지는데, 교과는 국영, 수, 사과 이런 과목들이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어야 돼요. 이 친구가 석차 등급이 얼마 나오냐, 뭐 3등급이냐 4등급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 점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교과 성적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결이나 봉사 점수는 반영하지 않고 교과 점수만 반영하고 있는데, 출결 봉사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몇 군데 있어요. 경희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비교과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상당히 적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막 출결에 문제가 많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정확하게 학교들을 다니고 있고, 뭐 지각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막 점수가 막 깎이진 않아요. 점수가 깎이는 거는 결석과 무단 조퇴 이런 것들을 관해서 이제 점수가 깎이는 건데, 대부분 아마 크게 점수의 반영이 이렇게 미비하게 아이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그냥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봉사 활동 정도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서 따로 이제 챙겨서 할 필요는 없을 정도의 점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계형으로 준비할 때 내신 관리를 생각을 해보면, 단계는 무조건 내신 관리를 잘해야겠죠. 왜냐면 1단계에서 성적으로 아이들을 먼저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실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1단계 통과 해야 되는 방법 자체가 성적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 관리도 같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과기대, 숙대, 단대 이런 학교들이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뽑는 거고, 한양대는 서류 100%, 한양대는 서울 본교, 응용미술교육학과만 단계형으로 아이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응용미술교육학과는 선생님이 되려고 가는 친구들이 보는 학교인데, 시험 자체를 우리 친구들 디자인과 시험 보는 친구처럼 기초 디자인으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디자인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서류를 보는 거고요. 중앙대는 1단계에서 교과 100이긴 한데 교과 점수와 비교과 점수가 같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면 과기대, 숙대, 한양대는 실기 100%를 보고 있고, 중앙대랑 단국대는 1단계 점수가 20% 반영이 되고 실기가 80%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형에서는 성적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괄합산 전형에서는 실기의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미비하다라고 해도 실기에 따라서 상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실기 100% 반영이 되는 학교를 지원을 한다. 그럼 성적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기만 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니까 어떤 친구들이든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교과가 20%, 실기가 80% 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동덕여대, 서경대, 단국대, 한성대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실기가 80% 이상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교과 성적은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20%, 30%, 40%보다 적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성적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친구가 1등급을 받으면 몇 점을 주겠다, 2등급을 받으면 몇 점을 주겠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 학교가 보통 한 3, 4등급 선의 아이들이 오는 학교다라고 하면 3, 4등급 선에 대해서는 성적권대가 큰 차이는 없어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갈 동안 내신의 성적 차이가 크게 없는데, 한 5등급, 6등급으로 갈수록 점수폭이 커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학교에는 3, 4등급 정도 아이들이 왔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적권 때는
다 비슷한 친구들이 지원을 하겠죠. 그 학교에 막 7등급, 8등급짜리들이 지원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기를 좀 잘하면 5등급까지는 지원을 하겠죠. 왜냐면 실기에 내가 자신이 있는 친구들하면 실기를 상위권으로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점수를 합치면 그 부분을 내가 조금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실기를 잘하면 5등급까지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비슷한 성적권 아이들이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신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거고 실기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동점자가 나와도 첫 번째 걸러내는 조건이 실기 우수자가 먼저예요. 실기 점수가 좋은 애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이제 아이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기의 비중이 좀 더 상당히 비중 차이를 많이 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시에 올인을 하고 싶다, 수시에 좀 더 힘을 싣고 싶다라고 하면 이 실기를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정시는 수능을 본 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실기나 이런 부분들을 수능 이후에 좀 더 막 타이트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수시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 실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입시가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학생들이 실기를 잘하는 아이들은 다 덤빌 거고 또 수시에서는 재수하는 아이들이 많이 준비를 해요. 보통 재수하는 아이들이 정시보다는 수시에 더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현역에 있는 아이들과 이미 입시를 치러본 아이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기가 훨씬 재수한 친구들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실기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수시에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수시에 성적권대로 나눈 건데 이거는 절대 등급은 아니에요. 이건 보통 이제 학교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성적권이면 무난하게 학교를 가더라 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나눈 거고 절대적인 성적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상위권 학교를 따져보면 뭐 서울대, 홍대, 고대, 이대 이런 학교들을 보면 1.5에서 2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고 2.5에서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계형 전형의 상위권 학교들 과기대, 숙대, 한양대, 서울, 중앙대, 시각산업디자인과 인천대 이런 학교들을 쓰게 됩니다. 3, 4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단계형 전형에서 중위권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대라든지 단국대 이 학교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디자인과랑 공예과를 놓고 봤을 때 디자인과가 성적권대가 조금 높아요.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성적에 따라서 학교가 중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를 공예 쪽으로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합산 전형으로 살펴보면 이제 성적과 실기를 같이 놓고 보는 학생들이 3에서 5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가는 학교가 뭐 상명대, 서울, 한성대, 경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인하대, 명지대, 경기대, 용인대, 상명대, 천안, 가천대 이런 학교들을 준비를 하고 이제 6등급 이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기의 비중이 더 훨씬 높은 그러니까 성적보다는 실기 위주로 접근하는 학교들 살펴보면 80% 이상 되는 학교들이 이제 서울여대, 서경대, 삼육대, 옥서대, 남서울대, 태진대, 수원대, 덕성여대, 건대, 글로컬 이런 학교들이 수시 때 준비한 학교입니다. 정시에 이제 성적권대로 놓고 보면 이제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이제 가군에서 이 학교들을 선택할 수 있고 나군에서 이 학교들을 선택할 수 있고 다군에서 이 학교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등급화, 보통 수능은 등급화보다는 백분위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백분위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 내가 92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가군에서는 국민대나 고려대 중에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나군에서는 서울대나 홍대 중에 선택을 하겠고 다군에서는 홍대, 세종인데 사실 다군에서 보면 상위권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게 홍대, 세종. 홍대, 세종이 가군에서는 미술 특기자 전형으로 가요. 성적권대가 조금 더 낮고 여기는 비실기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가는 거라서 등급 컷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2등급으로 갈 때에는 이제 89에서 100분이 92 사이라고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가군에서 여긴 상위권 2등급 가까운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3등급에 조금 가까운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군에서 국민대 공예과, 성균관대, 시립대 이런 학교를 쓰고 홍대, 세종, 미술 특기자 전형을 쓰고 있고 나군에서는 서울 과기대 디자인과를 쓸 수 있고 다군에서는 건대 산업, 성신여대 산업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3등급에서 4등급 이내가 100분이 78에서 87 정도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상위권에 들어갈 때는 이화여대, 숙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중위권 건대, 서울여대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쓰실 수가 있고요. 나군에서는 과기대 공예과, 건국대, 경희대 건국대가 군마다 다 있습니다. 군마다 다 있어서
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친구들이 나는 정말 건대만 가고 싶어 라고 하면 가군에 나군에 다군에 한 번씩 다 건대를 써볼 수는 있겠죠. 근데 과마다 실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3가지 실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의 실기가 아니라 3가지의 실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접근을 안 하겠죠.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좀 방향성을 잡아서 학교를 좀 퍼뜨려 놓는 게 좀 더 아이들한테는 유리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성신여대, 공예, 덕성여대, 다군에서는 동덕여대, 단대, 인하대, 상명대, 당국대 이렇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4, 5등급서 100분이 60에서 77 정도 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중앙대 안성, 서경대 한세대 호서대, 인하대, 상명대 연대, 명지대, 건대 글로컬, 인하대, 강단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등급 이하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실기 위주의 학교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가 수시를 준비를 해야 돼야 정시를 준비를 해야 되냐 로컬 봤을 때 수시에 올인하는 친구들은 정말 정시에 성적이 전혀 안 나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수능을 봐도 크게 이 안에 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 전혀 관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실기 경력이 아주 오래돼서 실기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상도 타오기도 하고 문제를 잘 풀어내고 시간 내에 완성하는 완성도도 높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집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적권대가 한 3에서 4, 5 왔다 갔다 내신도 비슷하고 수능도 비슷하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올인하지 않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수시의 정시 비율을 일정 비율을 조금 놓고 어떤 학교를 시험 봤을 때 유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놓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보다는 정시에다 비율을 좀 더 놓고 아이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신이 잘 안 나오는 학교인데 수능 관리가 엄청 잘 되는 학교여서 이 친구가 내신은 잘 안 나오지만 수능은 잘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신을 생각하지 수시를 생각하지 않고 정시 위주로 선발을 하는 걸로 생각하겠죠. 아니면 아예 이제 실기 기간이 너무 늦게 시작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더 실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려야 되니까 수시보다는 정시에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